인생은 아름다워.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황부영 화백님이십니다. 화백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네, 화백님 전시회는 잘 끝나셨죠? 네네.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황부영 화백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좀 친숙하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그래픽 디자인계 대부이시고 젊은 시절에 그 기초부터 다양한 전문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도 조직의 한 분야에서 큰 공로를 나타내 주신 분인데요. 제가 황부영 화백님 말씀 중에 인상적으로 남는 것이 반평생 저기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쭉 작업을 해오신 걸 과감히 접고 화가로 출발하셔가지고 화백님으로 제가 또 모시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그 황부영 화백님이 지금 전업하고 15년 차 되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전시회 8번째 개인전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 2, 3년에 한 번씩 하신 것 같네요. 네.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네. 최근에는 이제 그 초대 전시회가 많아가지고 네. 5년 연속입니다. 아, 5년 연속으로 했어요. 그렇게 하셨어요. 네, 최근에. 그러면은 화백님 이제 전시회를 여시면은 그 다 접으시면서 성과도 느끼시고 그렇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,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요. 예, 보통 이제 그 그림을 파는 전시회, 네. 이게 이제 어떤 갤러리에서 초대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첫날 이제 그 사람들 많이 초대를 합니다. 그래 네. 파티를 열죠. 네. 오프닝 파티라 해가지고 그 갤러리에서도 자기네들 그 콜렉터들을 초대하고 네. 저도 또 이제 그림을 살만한 사람들 뭐 초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프닝 파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오프닝 파티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이번 전시는 그 저 책자를 내기 위한 전시였습니다. 아, 예, 이 부용 68페이지짜리. 이렇게. 예. 어. 부용황 포스터즈 레저렉션이라는 이 책자를 내기 위한 아. 전시회랑 마찬가지였습니다. 아, 그렇게 하셨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그 저 뭡니까 화가로 대전환을 한 지가 한 15년 차인데 네.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뿌리를 제가 그 버리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 가지고 예. 이번에 이제 완전히 뿌리를 아, 그러셨어요? 접으려고 이제 저 책을 냈는데 제가 이거 이번 전시회에서 횡재를 했어요. 횡재가 있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예, 그게 뭐냐면 이제 말씀드리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인하대학교 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서문을 써주셨는데 네. 제가 한 6개월 전에 부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거기 뭐 200점 원고지 한 30매 분량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내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내 서문을 쓰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서문은 200점 원고지 한 30매 정도로 써주셨어요. 네. 그런데 200점 원고지 한 140, 50매 정도로 논문을 쓰셨어요. 어. 황부영에 대해서. 아하. 그러니까 저는 뭐 전혀 그 부탁한 적도 없고 야. 이제 완전히 제 입장에서는 대박이죠. 네. 그분이 이제 그 인하대학교에서 디자인 이론과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네. 우리나라 그래픽 디자이너에 대해서 11명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논문을 쓰셨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 중에 6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아하. 살아있는 분으로서는 이제 5분을 쓰셨는데 네. 제가 6번째로 그러니까 모두 12명에 대해서 쓰셨는데 저에 대해서 이번에 쓰신 거죠.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셨어요. 원고지 보통 한 100장 정도를 쓰시는데 네. 저에 대해서 이제 140매 정도를 쓰셔가지고 그 5월달에 그 디자인 학회라고 있거든요. 네. 대학 교수들이 이제 가입돼 있는 네. 디자인 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회지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. 지금 저로 봐서는 뭐 대박이죠. 횡재고. 아니 그만한 그 역정을 지나오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선택을 받으셨는데 이 평화만 하더라도요. 이거 상 받으신 거 아니에요? 옛날에 그렇죠. 말씀드렸죠. 1등 해서 원래 1등인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등으로 네네네. 하신 이걸 제가 보면서도 네. 참 그 젊은 나이에 네네.
어떻게 이렇게 그 멋지고 단순하고 한마디로 평화를 표현했어요. 비둘기. 예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런 걸 보시면은 네. 많은 느낌이 오시고 황보영 교수님 그 과거에 교수하시면서 제자 양성하시고 업적이 많잖아요. 특이한 그 과정을 밟아오신 분이니까 논문으로서 아주 예. 하고 싶어서 좋은 일이 있었네요. 예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33년 활동한 걸 분석을 했는데 네. 그 중에서 이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손댄 거를 이제 그 파이오니어로서 개척한 거를 네. 뭐냐면 디자인 디자이너들이 그 당시 뭐 영어 이거 안 되니까 네. 국내에서 나온 책은 없고 네. 해외에서 책이 들어와도 읽어볼 수가 없고 네.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 많은 번역서 뭐 이렇게 또 글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한 그런 거를 이제 제 업적 중에서 최고로 꼽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디자인 그 리터러시라고 그러는데 리터러시의 개척자다. 대한민국에서 네.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그 이론이나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몽하는데 이제 선각자였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쓰 있었더라고요. 그런데 네. 이제 저는 그 당시 그걸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문명 퇴치 운동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뭐 어떤 풍자적으로 얘기했다 네. 그럴까요? 그러니까 뭐 문명은 아니지 디자이너들인데 문명 네. 퇴치 운동한 게그 외국어를 잘 모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외국어가 되는 내가 네. 앞장서서 이제 나만 혼자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선후배들 또 네.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. 그걸 제도 최고로 이 양반이 치더라고요. 아니 그래서 황보영 교수님이 이제 화백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저도요 그 그래픽 디자이너 하면은 저희 같이 일반인들이 얼른 잘 몰랐었는데 네네네.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황보영 교수님을 제 프로 어떤 동영상에 소개하면서 얼른 그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그래픽 디자이너 황보영 교수님한테 그 과거에 얼마나 공로가 컸는지 안 보람도 있다는 거를 포토 그래픽 디자인 이런 그 말이 잘못 나온 경험도 있어요. 근데 뭐 포토그래픽이라고 하셨다면은 네. 크게 실수하신 거는 아닌 게요. 그래요? 대개 이제 그래픽 디자인하고 포토그래피 분야 사람들은 네. 저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. 아. 그러니까 뭐 포토그래피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실수하신 건 아닙니다. 근데 그 그래픽 디자인이란 말이 떠오르지 않으실 때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도안이라고 그러면 돼요. 옛날에는 다 도안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저기 황보영 화백님께서는 제가 가끔 블로그를 방문해서 보면은 예. 자세하게 일정도 쓰시고 걸어오신 길도 계획도 쓰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그 본 중에 예술의 전당에서 예. 2번 개인전 하셨고 예. 해외에서도 개인전 하셨고 예. 또 갤러리로부터 초대도 받으셨어요. 예. 그렇다면은 제가 그런 기록을 보면서 이런 그 전시는 각각 어떤 성격 차이가 예. 있는가 궁금했어요. 예. 그 예술의 전당에서는 전시를 2번 했는데 네. 예술의 전당 그 전시를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. 그렇죠. 네, 네. 그쪽에서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아. 심사를 해서 합니다. 근데 이제 예술의 전당은 이제 제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싸죠. 그게 네. 이제 싼데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. 관람객이 많아요. 그렇죠. 네, 많이들. 평일에도 한 100명 이상 오고요. 네. 주말에는 2, 3명씩 보러 와요. 2, 300명씩. 네. 그리고 이제 단체 관람도 많고. 네. 단체 관람이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제가 전공하는 대학의 후배들도 단체 관람이 있지만은 전혀 관계 없는 분야. 예를 들면 직장인들 있잖아요. 그렇군요. 어떤 직장의 한 부서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그 구경하러 와요. 그럼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보통 한 7, 8개 전시가 한꺼번에 열리거든요. 그거 다 돌아보고 거기서 이제 또 휴식도 취하고 밥도 맞아요. 먹고 차도 맞아요. 마시고. 네. 그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할 때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보면은 이제 갤러리에서 초대전 하는 거는 네. 그 갤러리의 주인이
이 사람 그림은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초대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갤러리 초대전은 다소 이제 갤러리마다 사정이 있긴 하지만은 네. 제게 이제 첫날 오프닝 파티에 되게 다 이제 그림 살만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. 네. 보고 이제 뭐 살만한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또 이제 근데 평일에는 그 어느 한가하죠. 평일에는 10명도 안 와요. 맞아요. 네. 갤러리 가보셨겠지만은 네. 평일 가보면 텅텅 빕니다. 조용해요. 그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래요.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외 전시회는 딱 한 번 했어요. 해외 한 번 네.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인데 네. 요즘은 튀르기예라고 그러죠. 터키의 그래요. 수도가 앙카라인데 거기에 한국 문화원이 있습니다. 네. 한국 문화원. 네. 거기에서 이제 저를 초대해 가지고 한 2주일 전시를 한 적이 있었죠. 아, 네. 그런데 그 당시 코로나가 네. 한창 그 기세를 떨치던 기승 기간이었어요. 떨 때. 네. 그래서 그 당시 얘기하면은 오프닝 날도 사람들이 뭐 2, 30명밖에 안 왔고 네. 평상시에도 한 10명밖에 안 왔는데 아. 거기에서 내 작품이 팔렸어요. 한 점이 터키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이 자기 딸 시집 가는데 준다고 제 작품을 사가지고 갔어요. 그러니까 눈에 뜨이고 평가가 높게 나오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. 네네네. 저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한 장도 안 팔릴 줄 알았는데 20장을 보냈는데 한 장이 팔렸어요. 아우 대단한 거예요. 그 팔린다는 것이 네. 참 대단한 거더라고요. 더구나 외국인이고 그런데. 더군다나. 그래서 네. 그때 유화 10장, 수채화 10장을 보냈는데 네. 그 수채화가 한 장 팔렸어요. 그 딸이 이제 시집 가는데 그 준다고 그 아버지 변호사가 사가지고 왔어요.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으로 그리신 거예요? 뭐 그냥 그 나무 잎하고 네. 그러니까 플라스타나스라는 나무 잎하고 그 발레하는 여자를 합성한 그런 네.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그 황 교수님께서 즐겨 생각하고 네네네. 있던 이미지를 그렇죠.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팔렸군요. 네. 그런데 그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읽어보니까 해외 전시를 중점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을 내년부터예요. 하셨더라고요. 내년부터. 네. 그러면은 어떤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. 내년부터 이렇게 하실.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그 한 15년 하다 보니까 네. 작년부터는 좀 자신이 생겨서 완전 내년부터 해외 전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네. 해외에서 제가 아직 초대를 받을 만한 그 유명 인사는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돈이 들어가요. 제에서 전시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러리에서 갤러리 빌리는 값이 한 4,5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값 들어가야 되죠. 또 네. 작품도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. 운송비 들어가고 네. 또 전시하면은 한 2주일 단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애낀다고 그래도 최소한 또 1,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. 많이 드네요. 네, 많이 들죠. 그러면 그림이 한 장도 안 팔리면은 1,000만 그렇죠. 원을 제가 제 뭐 지출로 그냥 끝나는 제 지출로 거야. 다 그 네.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죠. 네. 그러니까 한 그 일종의 모험심도 모험이 있고 되죠. 기대심도 예, 있고 예. 그런 부담을 갖는. 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는 거는 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겠죠. 어느 정도 전제가 자꾸 예. 한두 좀 팔면 돈 1,000만 원 나오니까 네. 그렇게 이제 팔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네. 내년부터 이제 제가 해외 지인들이 있어요. 이태리나 독일이나 뉴욕에서 네. 전시를 해보겠다. 그동안 이제 접촉은 많았지만은 네. 이 돈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럼요. 연결해 갔는데 내년부터 한번 대시를 해보겠다는 겁니다. 그것이 간단한 금액이 아니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가네요. 네네네. 그럼 이제 황보영 교수님께서는 언어가 또 자유로우시니까 네네. 해외에서 전시하실 때라도 딱 그냥 그 전시장에 계시면서 고객에게 무슨 얘기를 해온다든가 이럴 때 얼마든지 설명하시고 그냥 아주 구기도 선양하는. 제가 사실은 영어를 독해력이나 작문은 잘하는데 회화는 좀 서툴러요. 사실 서툴러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대충 그 뭐 아유. 손짓발짓 못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
황보영 화백님께서는 젊은 시절 26세부터 대학 교수도 하시면서 현재는 전부 외국어 영어로 작품 설명하시고 하시는 소통을 하시니까 네. 그 단어만 떠올르시면 다 대화가 되잖아요. 예.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? 예. 정말 저기 이제 노래 하나 들으시고 예. 또 좀 제가 여쭤볼게요. 좋아하시는 노래.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 조용필 가수가 부른 네. 허공이라는 노래 참 좋아합니다. 아, 그래요. 저도 예. 좋아합니다. 함께 들을게요. 네.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네, 이 노래 참 좋죠. 그런데 이제 전시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시기를 반평생을 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전업화가로 결심하신 뒤에 그림을 다 전시하고 보니까 뭔지 옛날에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던 게 조금 남아있더라 그러셨잖아요. 요즘 보시면 어떠세요?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이 전시회를 통해서 네. 진짜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네. 그거를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불태워버리려고 실제로 불태우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서 불태워버리려고 아주 씻어버리려고. 예, 이번 전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번에 전시한 스타일 말고 새로운 스타일로 한 것은 제가 정말 국제 경쟁력을 가진 작품으로 한번 그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하. 뭐 꿈꾸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제가 네. 뭐 지금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단한 화가들이 많은데 네. 그런 분들이 제 이 말씀을 들으면 흥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나 흥하든 말든
나는 나고 네. 또 내 꿈은 나는 내 꿈은 내 꿈이야. 너 길고 짧은 건 대보자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나이가 73세인데 네. 일단 93세까지 활동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어요. 그 안에 하실 수 있죠. 그 안에 죽을지도 그럼요. 네. 그 안에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현재까지는 별로 아픈 데가 네. 없어요. 네. 김영석 교수님 보시니까 뭐 103세, 104세 되도록 그러니까요. 활동하시니까 네. 일단 93세까지 그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꿈은 높게 가져야 되잖아요.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내가 93세까지 세계 지구촌의 100대 작가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.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. 그게 이제 구라파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. 그 유명한 평론가 그룹에서. 근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현재 작년에 발표된 거 보니까 딱 한 사람 들어가 있더라고요. 예. 이 여자인데 그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. 설치 미술이라고 해서 그 뭐 순수 해바나 조각이 아니고 뭘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제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양혜규 씨라고 유명한 분이에요. 예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캐리어를 보니까 제가 좀 한 20년 정도면 저도 한번 도전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들으면 이제 좀 대단하신 분들은 흥할까요? 네 주제를 파악해라 이럴지도 모르겠으나 그래 나 주제 그래 그렇지만 꿈은 가져야지. 얼마나 좋아요. 내가 뭐 진짜 앞으로 만약에 그 건강하게 20년을 더 산다면요. 그럼요. 뭘 할 거예요? 그럼 얼마나 좋아요. 그림. 네. 그렇습니다. 그 음악하는 사람, 화가분 이런 분들은 치매도 안 걸린대요. 예, 감사합니다. 화가들이 네. 비교적 치매 안 걸리더라고요. 그렇대요. 예. 늘 창의적이고 생각하시고 네. 손 움직이시고 예. 그런데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그 한계는 연령적으로 그때 벌써 어느 때까지는 좀 지나면 어렵겠다 하는 생각하셨어요? 예, 그래픽 디자이너는 뭐냐면 이제 그림의 재주를 가지고 네.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대개 55세에서 60세 안에는 다 은퇴합니다. 이게 그래픽 디자이너도. 그래요? 왜 그러냐면은 그 고객들이 나이가 많으면 좋아하질 않아요. 왜냐하면 상대하는 고객이 대개 다 이제 40대, 50대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고객은 거의 없거든요. 그렇다 보면 그렇군요. 이제 그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은 이게 이제 그 회화나 이런 예술하고 달라서 항상 그 젊은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요. 네. 이게 고객들이 젊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교감이 될 수 있고 되게 이제 그 20, 40대 고객들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이 들면 아무래도 그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유행은 변하잖아요. 유행은 그렇죠. 변하죠. 맞아요. 예를 들면 넥타이가 넓어졌다, 좁아졌다, 맞아요. 짧아졌다, 길어졌다 이런 게 유행인데 네네. 그 나이가 들면은 그 유행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한 50대까지는 쫓아가는데 네.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. 지금 네. 우리가 네. 70대인데 네. 20, 30대 언어가 잘 해결이 달라. 잘 해석이 네. 안 돼요. 취향도 다르고 벌써 네네네.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은 저기 참 아무리 그렇더라도 700여 점을 그냥 다 없앴다고 그러셨잖아요. 대단한 용감한 750점을 그러니까 없앴다기보다 그중에 팔려나간 것도 많죠. 그러나 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. 머릿속에 정말 네, 창고에는 있죠. 우리 딸 사위 그 창고에 가 있어요. 황보영 교수님 그 이 작품을 보면은 저는 그 인상적인 게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 몸 그 위에 나무 꽃같이 피고 그 작품을 제가 고객이다 했을 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. 이제 그 아름답던데. 예. 부활을 제가 테마로 그리는데 네.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. 네. 제가 그리고 싶은 거는 인생의 부활인데 네. 인생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뭐 제가 이제 나뭇잎하고 어떤 인체하고 결합시켜서 부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동작.
아. 이런 게 이제 그 대입해 보니까 네. 부활의 네. 그 이미지를 아.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.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성 실루엣은 제가 저 뭐 창작한 게 아니고 찍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진들을 검토해 가지고 수천 장 중에서 한두 장씩 고른 거예요. 네. 가장 제 그 부활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여성의 포즈 이런 거를 이제 그 찾아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표절이 되지만은 그거를 보고 그리는 건 괜찮거든요. 아.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는 창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아. 그래서 이제 나뭇잎하고 아. 그 여성의 그 실루엣하고 를 네. 결합시켜서 나뭇잎이 다시 자라나는데 마치 그게 이제 여성의 신체 같은 그런 네. 그 환상을 불러일으킨다. 네.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 그림이 똑 떨어지죠. 네, 그래서 그 그림이 자꾸 눈길이 가고요. 그래서 한 번 좀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빛깔도 곱고. 네네네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황부영 화백님께서는 그 해외 전시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 내년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 간에 해외에서 전시하신 성과 같은 거를 뭘 느낌을 가지시니까 그런 기획도 하실 텐데 그 해외에 전시하신 그 성과라면은 어떤 거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 해외 전시는 뭐 그 해외에서는 개인전은 딱 한 번 했고요. 네. 주로 이제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하는데 그 이 아트페어에 가면요. 제가 직접 가본 적은 뭐 2번밖에 없지만 이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자주 가는 게 좋은 게 그 미술 평론가라든가 네. 콜렉터들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미술 평론가 지망생이라든가 이런 뭐 화가들은 물론 또 많이 오고요. 예, 이게 많이 옵니다. 예, 그분들이 이제 그 좋은 말씀을 많이 주고 그래요. 네. 예, 그래 그게 이제 그 들어봐서는 힘이 생기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네. 그 또 이제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에너지를 그 길을 받는다 그럴까요? 받는지. 네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해외 그 저기 전시를 기획하시면 지금부터 그 작품이란다 준비가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준비는 차곡차곡 작년부터. 어떤 그 준비를 하고 계세요? 지금 이제 그 작년부터는 새로운 스타일로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재작년까지는 주로 저 캔버스에 네. 그 붓으로 그렸어요. 아. 네, 붓으로 그리고 뭐 물감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네. 작년에 새로 시작한 거는 합판 위에 아. 그 끈하고 네. 그 동전 형태의 플라스틱하고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석고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물감을 넣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저기 이 방송이 시니어 대상이라고 해도 젊은 분들도 많이 듣더라고요. 제가 보면은. 네네네. 그러면 황부영 교수님의 이 활동을 부러워하는 신진 작가 젊은 그 화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러면 황부영 화백님께서 해외에 벌써 알려지신 분이고 수많은 전시는 아니지만 이미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그 기대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 말씀을 네네.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. 네. 그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어떻게 하면 해외 시장을 뚫을 수 있을까? 네.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그분들이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. 첫째는 네. 홈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. 홈페이지.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이 화가들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. 그 결심만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. 뭐냐면 그 기술이 우리가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?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공을 들이잖아요. 네. 그 정도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그 성심성의만 있으면은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제 돈을 주고 외주를 주잖아요. 네. 그러면 돈이 끝없이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고칠 때마다 또 돈을 요구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쌓아야겠네. 그렇죠. 본인이
그 어차피 미술의 소질이 있으니까 감각적인 재주는 있으시는 거고 기술적인 것만 터득하면 되거든요. 네.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를 꼭 만들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홈페이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자기를 소개할 때 뭐 애매하잖아요. 네. 홈페이지가 없으면 일단 그 국제 교류를 하다 보면요. 외국에서 평론가들이나 갤러리스트들이 저에게 편지 보낼 때도요. 홈페이지 보고 나옵니다.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날 알 수가 없어요.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. 예, 그래서 이제 그게 화가들이 말이죠.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도 그 유학할 때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편지를 못 쓰는 분들이 못해요? 예, 그래서 깜짝 놀라. 아니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하셨으면은 그 대화는 물론이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.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. 주변에 아하. 예, 그 영문과 출신이라든가 네. 요즘 아무리 번역기가 발달돼도요. 네. 영어를 판독하는 능력이 없으면 번역기도 소용이 없어요. 그리고 본인이 다 주고받고 하는 실력이 있어야지. 예. 그게 이제 번역기를 아무리 동원해도 100% 정확한 번역이 되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럼 독해력이 있어야 그걸 완벽하게 이제 실수 없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주변에 그런 친구나 뭐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그게 뭐 보통 교류가 이런 게 시작하면 수십 통 편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근한 예로 좋은 물건을 하나 만드는 요것이다 하고 샘플을 보여주려면은 상대방에 보여줘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바로 나를 알려주는 마당이 되네요. 제가요, 이건 여담인데 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. 그 10여 년 전에 네. 그 좀 불미스러운 신문 기사가 났어요. 무슨 네. 말이냐면은 해외 교류가 왕성한 60대 아티스트에게 그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아티스트가 찾아가서 어떤 그런 그 해외 진출 그 노하우를 네. 좀 배우고 싶었는데 그 60대 아티스트가 성추행을 원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 젊은 여성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 언론에 터뜨려서 이제 뭐 알렸어요? 네, 지역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. 그때 한창 미투 그 풍조가 있을 때. 네. 그러니까 그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봐도 소용없어요. 그러네. 홈페이지 만들고 영어로 편지 쓰고 주고받고 요것만 되면은 자연히 옵니다. 그러니까 해외 중요한 진출이. 말씀을 해주셨네. 홈페이지하고 영어로 주고받고 하는데 편지라는 것이 사실 그 약간의 그 정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. 말과 글에 대한 재능도 좀 갖춰가면서 네네.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, 예, 그렇게 해외 진출을 위한 도움 말씀, 중요한 말씀 들었는데요. 저 오늘 1회로서 좀 아쉬우니까 희망 하나 들으시고 네.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쭤볼 게 많습니다. 예. 네. 조항조의 고맙소. 함께 듣겠어요.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
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, 황보영 화백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조용필이 부르는 바운스. 지금까지 기획, 진행 이상화, 기술 편집 김우신 프로듀서였습니다.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어서 Baby you'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너인 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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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설여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
눈망울도 수줍어 딸 것만